경기가 매해마다 참 안 좋아, 이게 더 이상 안 좋아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 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처음에 돈을 세이브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차근차근 1,000불, 뭐 10,000불, 그리고 저희가 30,000불, 에서 지금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네. 자, 이제는 저희가 30,000불의 돈을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을 통해서 30,000불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3만 불로 갖고 계신 분들, 3만 불, 5만 불 정도를 벌게 되신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모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 하셔야 되지, 네. 만약에 어느 부모님이나 갑자기 생긴 돈으로 하시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 하시려는 분들 솔직히 성공 사례 못 봤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가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네. 한꺼번에 다른 어떤 분들이 뭐 10만 불 투자하면 아니면 얼마를 투자하면 성공한다 하지만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 사례 저는 실제로 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을 봤지만 솔직히 사기당하시거나 또는 하시다가 그걸 유지 못하신 분들은 많으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다 그렇지 않고 분명히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방송 나갈 때부터 말씀드린 그런 스텝을 다 거치셔서 되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지금 뭐 부모님한테 받았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물건에 갑자기 돈을 버셨다고 해서 이 다음 5만 10만 불 이제 버는 법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방법을 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 돈이 있더라도 아까 1,000불부터 직접 모으셔서 이 방법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뭐 갑자기 뭐 억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쭉 올라와서 3만 불, 5만 불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나요? 이제 3만 5만 불 계신 분들 네. 이제부터는 실제 이제 비즈니스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은 개인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금 보고도 별로 할 필요가 없었었고 네. 본인들이 모으신 거를 그걸로 실제로 먹고 산다고 생각 안 하고 모으신 돈들이거든요. 사이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근데 지금부터는 본인이 본인 잡이고 네. 또한 그 잡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셔야 되는 입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남들한테 갑자기 얻은 돈이라든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고용주로서의 역할 또는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의 역할들을 하시다 보면은 그 경험이 없이는 하지를 못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디로 가나요? 네, 먼저 네. 이제 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하셨으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해외든 어디든 크레딧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네. 크레딧을 쌓으셔야 돼요, 우선은. 네. 이제 5만 불, 10만 불 이상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네. 어떤 분들이 그러시죠? 뭐 주시들이 말하는 말에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 없다. 비즈니스 자기 돈을 하는 사람 없다. 네. 네. 그 뜻이 솔직히 아까 그 전에 분명히 자기 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 다음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돈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하되 자기 아이디어, 그리고 또한 그 아이디어는 자기가 아까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쌓여져 있던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전에 3만 불 모으라 할 때 자기 개인들 어떤 아이디어, 네. 어떤 것, 그걸 분명히 거치신 분들만 된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고 하시려면 우선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크레딧이 없다. 어떤 분은 소셜 넘버, 미국 같은 경우는 소셜 넘버로 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소셜 넘버가 있다, 없다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그걸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소셜 넘버가 없어도 소셜 넘버 대리로 쓰는 번호들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어떤 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제가 10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손님으로 오실 때 말씀드렸더니 네. 그거를 뭐 돈 주고 판다라고 막 그러시는 게 있더라고요. 대체 소셜이라고 하셔서. 그건 또 뭔가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돈 버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소셜이 없으실 경우 네. 여러분들이 제 컬렉션 심플을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것들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크레딧을 쌓을 때 소셜,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시는 소셜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주는 워킹
워킹 넘버라고 하는 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워킹 넘버가 있다. 네. 네. 보통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 불체자 구제안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네. 불체자 구제안 예를 든다면 분명히 그 안에 내용은 일했던 사람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한 거를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체자에서 사면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요번 내용도. 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일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냐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말한 말입니다.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검색 네. 간단하니까 네. 저는 요 이상은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리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희생팬이 있든 아니면 불체자들 계신 분들도 네. 세금 보고한다고 신청만 하시면 돼요. 간단한 서류입니다. 그러면 그 번호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소셜로 대용해서 크레디트 상에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번호를 어쨌든 세금은 정당하게 내는 것이고 거기서 주는 넘버를 가지고 소셜 넘버 대신에 미국에서 생활하시는데 그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네, 그게 우리 크레딧 리포트 상에서는 올라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정식으로 일을 하시면서 세금을 내겠다고 정식으로 보고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일단 다 합법하고 예, 뭐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스텝이신 거네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요번에 집도 사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아시는 분들. 그런 번호를 또 사용하셨어요. 네, 크레딧 좋아졌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렇군요. 그게 네. 크레딧 리포트에도 다 올라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번호까지도 이제 다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럼 어디로 가나요? 이제 그거를 갖고서 아까 돈을 갖고 계시는 것 갖고서 네. 우리 은행 어카운트부터 열으셔야죠. 네. 아까 같은 경우는 없었으면 비즈니스 어카운트 이제 여셔야 됩니다. 네. 비즈니스는 될 수 있는 코퍼레이션이 좋은데 네. 일반적인 거를 처음 할 때는 코퍼레이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주식회사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유는 나중에 세금 보고를 하거나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 싱글입니다. 네. 결혼을 안 했네요. 네네. 그러면 제가 뭔가를 더 사면은 세금을 60%까지 내거든요. 60%까지 나와요? 세금이? 싱글이? 그렇죠. 그래요. 왜냐하면 과세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대신 제가 만약 코퍼레이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대기업 주주 뭐 애플이든지 어떤 분이 월급 1불 받는다, 1점 받는다. 그게 그 뜻입니다. 주식회사 대주주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회사를 갖고서 있을 때 네. 물건을 사 인벤토리를 살 경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10만 불의 이득을 받습니다. 네. 이번 달에. 네. 그러면 이번 달에 10만 불 이득 갖고 10만 불어치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네. 소득으로 간주가 안 돼요. 회사에서 펄체스가 되는 거군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되질 않겠죠. 네. 또는 외상을 줄 경우도 그렇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그만큼 어카운트는 커지는 거죠. 네. 당장 나한테 세금이 60% 만약에 싱글일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떼줄 수가 없게끔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도 코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세금적으로도 많은 혜택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시는 거죠. 그 펀드가.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제2의 소셜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페더럴 아이디 넘버를 받으실 경우 그렇죠. 그쪽으로 하나의 또한 회사가 생기면서 그 회사의 크레딧을 쌓이게 됩니다. 네네. 그럼 그것 또한 제2의 소셜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죠. 회사에서 나오는 페더럴 그 번호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 개인 소셜도 있겠지만 회사 소셜이 있다라고 특히 설명드리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10,000불을 빌렸으면 회사로는 50,000불을 빌릴 수 있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우선은 돈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을 버시는 거죠. 왜냐? 그런 걸 갖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싸게 물건이 나왔을 때 더 사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있다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네. 또한 그만큼 더 살 수 있어서 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더 갖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까지 3만 불, 5만 불이 모아진 상태에서 어카운트를 열고요. 또 네. 회사를 코퍼레이션 창립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페더럴 텍스 아이디 번호도 있고 네. 어쨌든 합법적인 회사가 또 이제 설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 엔티티를 통해서 네. 뭐 론인 같은 거라든지 네. 이런 걸 더 받게 되고요. 거기다가 어쨌든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걸 이제 펄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그만큼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거죠. 예, 네. 안 내도 되는 거고 그거를 회사에서는 잘 팔아서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회사가 코퍼레이션 회사가 자꾸만 커지어서 다른 회사를 인수인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지금 말하고 다른데 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한인타운에서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이 네. 더 잘 나가려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코퍼레이션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죠. 제조업하고 판매업이 있다고 할게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될 수 있는 판매업을 하십시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판매업을 했을 경우 만약에 제가 한 달에 100개의 물건을 판다고 할게요. 네. 어떤 A라는 공장이 100개의 물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할게요. 네. 제 물건을. 네네. 근데 그분한테는 10군데에서 10개씩 그때까지 물건을 만들어 팔았었네요. 네. 제가 그 공장을 사고 싶습니다. 네.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야죠. 네, 사는데 만약에 그대로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이게 합법인 약간은 좀 희한한 것 같은데도 합법적으로 대기업들이 되는 방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 10개씩 10군데를 납품하던 곳에 제가 100개를 오더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분은 2배의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바로는 확장 안 하겠죠. 네네. 그러면 제가 오늘 100개를 오더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날 100개를 오더합니다. 네. 그 다음 달에는,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네. 만약에 제가 200개를 오더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분은 확실히 확장을 하겠죠. 네네. 분명히. 그리고 네. 10개씩 오더하신 분한테 신경 못 쓰게 됩니다. 네. 솔직하게. 네네. 저는 100개를 더 오더했기 때문에 한 달치 분량이 여러분 있겠죠? 네. 제가 또 200개를 오더합니다. 한 달치 분량이 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00개를 오더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500개의 분량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약 1년간 하고 나면요. 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건 약 1년에서 1년 6개월의 인벤토리를 갖고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1년에서 1년 6개월 후에 갑자기 제가 그분한테 물건 인벤토리만 하니까 오더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물건을 또 제작을 하시던지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생각하셔야겠죠. 공장 사이즈가 있으니까. 공장 사이즈가 아까 말처럼 네. 말씀드렸다면 2배에서 3배 정도 키우셨었겠죠. 네네. 분명히. 네. 그 전에 분명히 저는 손님이 10개씩 사시는 분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100개짜리 손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망거를 손님이, 예, 파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그분은 10개씩 10군데를 팔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처음에. 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네. 자,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디로 지금 방향을 가시는지 한번 예를 든다면은, 네. 그렇게 했으면 그분께서는 어차피 그 전에 돈을 많이 버셨겠지만 판매하셨던 분은 네. 그 뒤에는 하나도 못 판매하게 되거든요. 공장에서는 매니팩처 못하게 한. 뭐 어디서 팔 데가 걸려 없겠죠. 네, 그러니까 물건을 제조를 해서 할 바이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금. 네네. 네. 그게 현재 미국에서 중국을 하고 중국에다 한 방법입니다. 매니팩처가 없고 매니팩처에서는 현재 바잉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장들은 가동률을 줄여야 됩니다. 네. 10%, 20%까지도 줄여야 돼요. 네네. 그러면은 자기가 쓰던 돈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돈에 대한 돈들을 어떻게든 메꾸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 메꾸시는 분이 거의 90%가 됩니다. 네. 바로 그럴 때 네. 어차피 저희는 그 1년 동안 네. 아까 우리 쪽 세일즈 하셨던 분들은 네. 그 돈에 대한 것들을 물건에 대한 거는 한 1년 동안에 재고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 팔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물건이 급한 건 아니었죠. 네. 그 뒤에 본인 그 판매하셨던 분한테 네. 매니팩처한테 그렇게 장사가 안 되냐. 그래? 그런데 나는 지금 인벤토리가 많은데 그래서 안 되지만 그럼 내가 투자도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때 그분들면 거의 90% 투자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투자거든요. 네. 거기서 50%의 지분율을 갖겠다. 음. 그리고 사장 본인이 그냥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계약을 맺고 보통들 네. 그 공장을 사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요즘 대기업에서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게 사실은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그렇죠. 예. 왜냐면은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매니팩처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또 억울하게, 이 공장의 어떤 그 지분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죠. 네. 근데 아까 보통 분들은 아까 그걸 분명히 그렇다고 매니팩처가 잘못도 아니고 바이어가 잘못도 아니잖아요. 잘못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을 또 너무 의도를 해서 일부러도 그랬다 그러면 어떤 이제 자본력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약간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바로 그 관점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매니팩처 쪽을 하지 말라는 게 매니팩처를 하시더라도 그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유명한 옷 회사도 그렇게 당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게 되신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를 케이스 그냥 말씀해 주신 거라고 그렇죠.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게 판매, 만약에 제조업을 하신다면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아까 이제 10만 불 거기서부터는 누가 독점으로 누가 달라고 하거나 할 때는 하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매니팩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문이 늘어날 때도 사실 굉장히 좀 방어를 해야 되는 그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다른 바이어를 또 미리도 알아보기도 하고 해서 이분 입장에서 또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렇죠. 네. 방어를 할 때 바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셀러가 되시라는 거죠. 매니팩처 자체가 셀러가 돼야 된다. 그렇죠. 좋네요, 그거.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 인터넷을 판단해야 한다 했잖아요. 네네. 그런 셀러들 중에 살아남으신 분들이 네. 예를 든다면은 그런 것들을 본인 사이트나 본인 거를 따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걸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럴 때는 살아남겠죠. 그렇죠.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아까 말처럼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대비하십시오. 네.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저는 5만에서 10만 불에 버는 걸 말씀드리는 분들이니까 네. 매니팩처가 아직 되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셀러 쪽이니까 그렇죠. 이제 셀러 쪽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죠. 나중에 이분들이 30만 불, 50만 불 갖고 계시면 제가 아는 매니팩처 예를 든다면 워러 컴퍼니의 매니팩처가 계십니다. 네네. 그분도 자체 브랜드 만드시고 아까 하청을 주다가 하청을 받다가 그 다음에 자기 브랜드 만드셨고. 그래서 랄프스부터 대형 마켓에 물건이 들어가요. 아이고, 그분 뭐 더 좋네요, 그러면. 네. 근데 그분이 그 물이 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상으로는 그런데 가격이 2불씩 1불씩 파시더라고요, 한 병에.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네. 사실. 네.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한 10만에서 20만에서 30만 될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중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퍼레이션을 만드셔야 된다. 아까 그 말 중에 하나가 코퍼레이션이 됐을 경우 만약에 본인이 아까 그렇게 휘청거리셨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본인 솔로 오너십에 솔로로만 되셨다면은 이런 기회를 못 합니다. 만약에 아까 까짓것 터치 죄송한 말로 뱅크럽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개인이 뱅크럽시 하시면은 다시 기회 얻기가 좀 시간이 걸리시지만 그렇죠. 매니팩처든 뭐든 공장이든 본인이 직접 했던 회사가 망했을 경우는 그 노하우를 갖고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코퍼레이션을 만드시라는 게 지금 5만에서 10만 버신 분들 하실 분들은 그때부터는 꼭 CPA하고 상의하시더라도 분명히 코퍼레이션 주식회사를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러분께서 벌으시는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사업을 늘려나가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퍼레이션 엔티티를 만드셔서 정식적인 회사로서 계속해서 더 늘려나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전하다라는 그렇죠.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그 크레딧을 갖고서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를 파시면 되죠. 그게 바로 은행에서 돈을 넣는 거죠. 내가 이런 사업을 할 터이니 자금을 빌려주십시오. 그렇죠. 네.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본인 히스토리. 아까 말처럼 우리가 인터넷으로 팔던 뭐 하면 그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네. 돈을 받기가 더 편하십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판 거는 세금 보고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렇죠. 다 기록이 그대로 남죠. 네. 그래서 세금 보고가 된 거기 때문에 요즘 이상하게 로컬에 계신 분들 비즈니스 할 때 은행에서 논이 안 된다고 그러세요. 네.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셨던 분들은 논이 희한하게 잘 되네요. 인터넷으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그 워낙 트랜잭션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세금 보고하고 이런 게 다 정확하게 너무 남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케이스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중간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뭐 저희가 이제 10만 불 정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테크니컬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볼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쨌든 간에 콜포레이션은 꼭 만드셔야 되는 거고,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그렇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셀러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니팩처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황에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미리 대비를 해두신 게 가장 좋다. 그렇죠.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심플터치에서 이 박정은 대표님과 함께 이 돈 버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방법들 여러분께서 아시는 일일 수도 있고 혹시라도 지금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또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마련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심플터치의 박정은 대표님과 함께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럼 저희가 뭐 회사를 창립해서 한 10만 불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아까 지금 이제 은행에다가 빌리는 것까지만 좀 말했고. 아, 그렇군요. 돈 버는 건 얘기도 안 했네요.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부터는 약간 조그만 돈에서 조금 돈, 1,000불, 10,000불 버는 거는 쉽게 되지만, 네. 그 돈 이상, 10,000불에서 50,000불, 좀 더 힘들죠. 네. 5만에서 10만 불 버는 건 더 힘듭니다. 그래요? 더 빨리 올라가지 않나요? 5만에서 10만 불까지는? 아까 말씀처럼 그게 안 되는 게요. 네. 그냥 일확천금처럼 그냥 번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나중에 서류상으로도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맞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직원 인프로이한테 우리가 무슨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대비를 하고 준비가 되신 분들만이 그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가 있지. 네. 그 전에 막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예를 들은 거거든요. 아, 참, 다 하나하나 저희가 또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긴 해야겠네요. 네.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는 그러면 저희가 은행에서 돈 받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10만 불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함께 심플터치의 박정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